안녕하세요.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 가능한지,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 가능한지 또는 파산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그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 보니까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고요. 개인 파산도 요건을 갖추고만 있다면 충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 채무에 대해 파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반 채무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보정명령이 나오냐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라고 보정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보정이 나오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보통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그 피싱 조직에 입금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나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신이 실제 피싱으로 인해서, 즉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게 맞느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고소를 한 사실도 없고 민사소송을 한 사실도 없어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없다 하면 법원에서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게 맞는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 피해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해서 손실본 금액만큼 청산가치의 전액을 반영을 시켜버려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기로 인한,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개인회생하게 되면 일반 사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개인회생을 하는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